자, 여기에 나온 단어는 사실은 고2는 다 알아야 돼. 고2 이상은. 그치?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쵸? profound. 그치? 이거 나중에 어원으로 쓰임이 다 이거 설명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좀 자세하고 강의 활용하시기 바라고. 심오한. come up with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고안해내다. understandably, understand에 ably 붙었고 다시 ly 부사가 됐으니까 그죠? 당연히 이해할 만하게 이 말이야. understandably 이해할 만한이잖아. 그지? 이해할 만하게, 당연하게. spontaneous, 그죠? 즉흥적으로, 임의로, 제멋대로 이런 말이고. 그 다음 accurate, 정확한. make sense of, 뭐뭐를 이해하다. 그치? 잘 보여? 윤재? 잘 안 보면 옆으로 와. at hand는 말 그대로 손에 놓이냐. 그래서 당면한, 처해 있는, 현재의 요 말이고. miss step은 자, 요것도 이제 요렇게 자세히는 못해요. 오늘은 이제 어휘 강의 때는 좀 자세하게 하지만 잘못되었다라는 접두어 미스가 나오면 잘못의 뜻이야. 잘못. 그러니까 잘못 내디는 발걸음이잖아. 그러니까 발걸음을 잘못 내디는 거야. 그래서 실수입니다. 실수. 차고 실수. 그 다음 dead end죠. 죽어버린 끝이야. 즉 끝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입니다. 그 다음 mind는 원래 마음이란 뜻이기도 한데 사고, 이성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 이성, 정신이란 뜻도 있는데 사고와 이성을 가진 사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가봅시다. 21번. 원래 내가 21번 안 하려고 했냐면 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길래 해주는 겁니다. 가봅시다. 이게 문제가 뭐였나요? 아, 주제 문제였네? 이걸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선생님 채점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채점해 놓은 걸 확인해 보니까 엄청 많이 틀렸더라고. 자, 가봅시다. Have you ever sat? 너 앉아 있어 본 적 있냐? 그지? In a lecture, 강의 시간에, 강의에서. 근데 totally lost. 분사구문 나왔죠. 완전히 being lost 하면 정신을 잃은 채로니까 완전히 넋이 나간 채로, 또는 강의에서 넋이 나간 채로라는 거는 강의에 완전히 빠진 채로라는 뜻이겠죠. 또는 read, set과 pp의 병렬이야. 읽어본 적 있냐? Some profound idea. 어떠한 심오한 아이디어를 책에서, 즉 강의에서 아주 몰입해서 들어본 적 있냐? 아니면 책에서 심오한 아이디어를 읽어본 적 있냐? 그리고 나서 너 스스로에게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냐? How did anyone ever come up with this stuff?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러한 물건, 물질, 것 하면 돼? 이러한 것을 생각해냈을까라고 혼자 생각해 본 적 있냐? Great question.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해할 만하게도요, 당연하게 origins of ideas까지니까 여기가 주어져. 그죠? 아이디어의 기원들은 are often covered up입니다. 종종, 자주 덮여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giving the impression of magic. 잘 보세요. 접속사가 없으니까 분사구문 썼죠. 그래서 이러한 마법이라는 인상을 좀 주기도 하고요. 또는 자, spontaneous creation. 그죠? 요게 형용사 1번이고 요게 형용사 2번이네. 여기서 끊으면 안 되겠네, 선생님이. 그럼 자, 마법과도 같고 또 이러한 즉흥적인, 그지? 저절로 발생하는 이러한 창작물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오히려 뭐가 아니라 요게 중요한, 이게 뭘 나타내요? 요런 게 이제 어법 문제에 많이 나오죠. 이따 어법도 선생님이 설명할 겁니다. 어법을 많이 틀렸길래. The impression을 나타내. 어떤 인상이 아니라 점진적인 진화, 발전이라는, 이 아이디어가 점점 이렇게 발달해 나갔구나 라는 이러한 인상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불현듯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다. 그치? 야, 이 멋진 아이디어가 갑작스럽게 생겼구나. 마법과 같이 이런 인상을 줍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은 요건 앞에 나온 주절 전체가 선행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아주 정확한 묘사, 설명입니다.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 every 단수명사는 인간의 아이디어인데요. 주격관계대명사죠. 어떤 아이디어냐면 수백 명의 개개인들, 어떠한 개개인들, struggle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려고 고군분투하다, 애쓰다, 발버둥치다 이런 말이야.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야. 뭐를요? The issue at hand, 닥쳐있는 현재의 당면에 있는 이슈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수백 명의 개개인들로부터, 그죠? 이렇게 발전해온 인간의 아이디어야. 주제야. 됐어? 됐어요?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는 한 사람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이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당면에 있는 이슈를 이해하려고 애쓴 결과물이래요. 이게 주제라고. 오케이? 가봅시다. 자,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개개인들은요, move the boundaries, 경계선, 뭐에? 우리의 지식의 경계선을 forward, little by little, 조금씩 앞으로 옮겼습니다. 즉, 지식의 경계를 점점 앞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종종요, 뭐 함으로써, by ing, 자, 이용하다 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러한 생각의, 사고의 요소들을 이용하면서. 사고의 요소라는 게 뭐냐? such as, 예를 들어 뭐뭐와 같으니야. 사고의 요소는 더 깊은 이해를 획득하는 것. 됐어? 그리고 asking question, 또는 질문하는 것. 그러니까 더 깊은 이해를 획득한다는 얘기는 더 깊은 이해를 얻는 것. 그러니까 더 뭔가를 깊이 이해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상호작용이야. 사고의 요소, 생각이라는 것을 이용함으로써 조금씩 인류의 지식을 확장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아이디어는 어느 한 개개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얻어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대다수의 많은 수백 명의 개개인들의 생각이 발전해 온 거라고. 이해 가죠? 주제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잖아요. 모든 배회하는 발걸음, 돌아다니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발걸음, 또 모든 잘못된 발걸음이니까 실수, 착오라고 그랬어요. 모든 실수, 그리고 모든 막다른 골목,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해결책 없이 막혀버린 것, 이런 게 다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통찰력이냐? 자, those struggling minds, 그렇게 애쓰는,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이성을 가진 사람들, 오케이? 를 움직였던 통찰력이죠. 자, 가봅시다. 어디를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the path of discovery, 발견이라는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했답니다. 즉 뭐예요? 발견이라는 경로를 따라 움직이겠다는 건 뭐야? 조금씩 발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주제 요약하면 뭡니까? 위대한 아이디어는, 위대한 생각은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얻어낸 게 아니라 여러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확장해온 결과물이다. 요거겠지? 그러니까 이거 2점짜리인데 의외로 3점이었네. 의외로 많이 틀렸더라고요. 자, 봅시다. 자, 좋은 리더를 만드는 품질은 뭘까? 즉 자질은, 소질은 무엇입니까? 리더 관계없는 얘기잖아. 이런 건 쉬워. 주제는요, 관계없는 소재 나오면 과감히 제끼면 돼. 알았죠? 그 다음 의심, 요걸로 많이 답을 썼더라고. 자, 모든 지식의 시작점 의심이었어? 아니잖아요. 그치?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때로는 거기서 머무르기도, 벽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조금씩 확장해온 지식의 결과물이었잖아요. 그 다음, 왜 군중의 지혜, 우리가 흔히 뭐 집단지성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이건 그대로 갑시다. 군중의 지혜가 신뢰할 만하지 않은가. 이건 반대죠. 군중의 지혜로 오히려 위대한 아이디어가 얻어졌다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위대한 아이디어, 여기까지 그럴싸합니다. 그죠? 자, 요게 중요한 말이죠. 합산, 누적. 이건 뭐 sum 대신에 accumulation이라고 써도 이건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적, 축적. 뭐야? 개개인들의, 여러 개개인들의 노력의 합계, 축적, 결과, 총체.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지. 맞아요? 정답은 4번. 알았죠? 주제 보기에서는 관계없는 소재는 과감하게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주제문이 지금 선생님이 잠깐 좀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여러분 공부하는데 관련 있는 얘기를 하면 이번 수능은 엄청 쉽게 나올 겁니다. 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대통령이 지시했잖아. 하루아침에 교육부 국장 잘라버리고 킬라문행 내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 또는 메가패스 막 세무조사 두드려 맞고 소위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도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지? 선생님, 우리 대학교 은사님이 수능 출제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야. 그분이 이제 처음에 한 2달 동안 해외여행 간다고 거짓말하고 2달 동안 어디를 갔다 오셔?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 선생님이랑 굉장히 선생님이 저 대학교에서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 수능 출제하고 왔다고. 수능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대부분이 서울대 교수들이고 아니면 국립대 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졸업한 국립대 교수님들을 이제 선발해서 호텔에 강제 투숙을 시켜요. 리조트나. 밖에 못 나가게. 단방향 통신 시설밖에 없어. 그러니까 TV, 라디오 이런 거. 양방향 통신은 절대 없어. 전화, 핸드폰 이런 거 없고 인터넷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대신 엄청 막 호화로운 메뉴면 뭐 먹고 싶은 거 다 준대. 플스 게임기랑 이런 것도 막 다 주고. 하여튼 이번 수능은 좀 쉽게 나올 거라서 예전에는 주제 문항에 좀 킬러 문항이라고까지 할 건 없어요. 많이 여러분들 선배를 괴롭혔던 게 뭐냐면 직접적인 소재나 주제를 명시하는 문장, 즉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비유적인 표현, 뭐 우리말로 국어로 하더라도 어려운 거, 뭐 경제의 양날의 검, 막 이런 말, 그지? 응? 뭐 지구가 흘리는 눈물, 막 이런 식으로도 나왔단 말이야. 환경을 보호하자 이렇게 뻔하게 안 나오고, 응? 근데 그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오고 올해는 안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과감하게 관련 없는 소재는 주제, 지문, 선지에서 지워도 된다. 23번은 2점짜리인데 선생님 아까 채점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죠? 자, efficient 자체가 효율적이냐? 근데 fuel이 붙었으니까 연료 효율성이 높은이란 뜻이겠죠? 그 다음 alter입니다. 우리 키보드에 있는 alt 키 있죠? 이게 alter예요. 바꾸다, 변환하다. significant 하면 의미 깊은이죠. 원래 의미심장한, 의미 깊은, 중요한, 상당한. graze, 풀뜯다, 소나 염소, 그지? 양들이 옥초지, meadow, 초원에서 풀뜯다. pasture, meadow와 마찬가지로 pasture, 목초지, 초원입니다. 이거는 선생님 고등학교 때 뭘로 했냐면 파스텔르 우유 있잖아. 그죠? 파스텔르가 프랑스 사람인가 그렇지? 그죠? 생물 시간에 안 배워? 프랑스 사람인가 선생님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아야지. 그 사람이 성이 요거 딴 거예요. 초원에 살던 사람이어서 파스텔이야. 근데 영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서 네덜란드인인가 선생님 오스트리아인인가 독일인인가 헷갈리지만 파스텔르 우유, 우유랑 관련지어서 pasture, 목초지. 에너지 인텐시브는 강렬한, 집중적인, 집약적인이죠. 에너지를 집중한, 집약적인. large scale, 대규모의. sophisticated, 복잡한, 정교한. fossil fuel은 쉽죠. 갑시다. 조금 빨리 갈게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오일 소비가요,
줄어들 수 있답니다. 뭐에 의해서? 효율적인, 연료 효율적인 자동차를 몸으로써. 그쵸? 그러나, 하지만, 그런 반면에 매우 극소수만이 깨닫고 있습니다. 됐죠? 원래 few는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few만 나오면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이렇게 very가 붙어 있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또는 매우 극소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극소수만이 뭘 깨닫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뭐 하기 위해 요즘에 오늘날에 식량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가를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매우 극소수입니다. 됐어요? 연료 효율적인 자동차 몰아서 에너지 소비 좀 아끼자 이건 다 알고 있어. 근데 식량 생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할 거야? 식량 생산하고 에너지의 상관관계 얘기할 거예요. 그치? 오케이? 여기에 좀 주목해야 돼. 글쓴이는 다수의 그 다음 통념을 얘기하거나 다수의 의견, 많은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다수의 의견으로 글을 씁니까? 안 쓰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또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어. 항상 글쓴이의 주장은 다수의 의견 또는 속설, 사회적 통념과 뭐야? 여러분이 작가라고 생각해봐. 원고료를 지급받고 글을 하나 의뢰받았어. 많은 사람 다 알고 있는 글 쓸 거야? 누가 읽을 거야? 누가 읽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전반부에 통념 던지기를 하면 글쓴이의 주장은 사회적 통념이나 다수의 의견과 항상 배치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번에는 그 방법을 좀 바꿔서 소수의 의견을 던졌잖아. 그치? 그럼 이 사람의 주장은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뭐야? 물론 정확한 주장은 더 읽어야겠지만 에너지 소비, 그치?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가 하니까 에너지 소비와 식량 생산의 연관관계고 심지어 우리는 뭐까지도 유추할 수 있어? 식량을 생산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의외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 이게 주제. 이해가요? 글은 이렇게 읽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독해력이야. 해석력이 아니고 국어야. 국어 능력이야. 갑시다. 자, 단순히 바꿔버림으로써예요. 뭐를요? 우리의 what we eat.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또는 우리가 먹는 것인데 결국 이거 뭡니까? 요 얘기죠. 그치? 우리 식단,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우리의 선택을 단순히 바꿔버림으로써 우리는 상당히 의미 깊은 절약을 할 수 있답니다. 어디에서? 오일 소비에 있어서. 이 사람 주장 뭐야? 식단 바꾸자. 그치? 오일 소비 조그마한 쪽으로 식단 바꾸자. 우리의 식물 기반, 즉 채식 위주라고 의역해도 되겠지? 식물 기반이니까 채식 위주의 칼로리들, 열량은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뭐 해내는데 만들어내기에. 주제 나왔어. 끝났어. 그래서 이 사람 의견은 뭐예요? 야, 뭐 하자? 채식하자. 에? 채식하자. 또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어. 반대로 육식을 줄이자. 그지?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지만 확인해 봅시다. 가봅시다. 뭐와 비교해서요? 여기 나오잖아요. 육류와 유제품으로부터 얻어지는 열량에 비해서, 열량과 비교해서. 됐어요? 주격관계 대명사죠. 자, 그래서요, 이러한 생산입니다. 동물성 음식이죠. 동물성 음식, 즉 육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물성 음식의 생산, 우리의 저녁
식탁을 위한 동물성 음식의 생산, 이게 주어야 은 가장 큰 에너지 소비원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얘기 나왔잖아. 그치? 식물성이 효율적이다를 바꿔 말해서 동물성 식사가 에너지 제일 많이 소비한다. 그치? 자, 제프 로빈이 observe는 원래는 관찰하다 또는 뭐 규칙을 따르다,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견을 말하다라는 뜻도 돼. 요렇게 나오고 인용부 나오면 의견을 말하다. 제프 로빈이요, 요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think of A as B죠. 그죠? 우리는요, 농장을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외에 있는 교외 지역, 변두리 지역에 있는 소들의 낙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들? 풀 뜯는, 목초지에서 풀 뜯어 먹고, 또 치킨들, 닭들의 낙원, 뭐 하는 치킨들 먹이를 쪼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헛간의 뜰에서. 하지만 우리가 낙원이라고, 농장을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가축들의 낙원이라고 하지만 behind that green face, 요거 전치사구잖아. 장소, 위치, 방향, 뒤니까. 오케이? 장소, 위치, 방향의 전치사구, 즉 장소의 부사구라고 합시다. 장소의 부사구가 나오면, 문 뒤에, 절의 맨 앞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서 바꾸기, 도치가 벌어지지. 그래서 요런 거는 지금은 여러분 크게 뭐 대부분은 내신이 중요하지 않지만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내신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수능 어법 문제가 나오면 요 자리에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그쵸? 특히 요 앞에 있는 장소의 부사군에 포함된 명사가 복수명사일 때 주어 찾기 헷갈리게 해서 가봅시다. 그럼 봐봐. 그 녹색의 표면, 얼굴의 뒤에, 배후에, 이면에는요, 가장 에너지 집약적, 즉 에너지를 집중해서 쓰는 산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서 에너지 가장 많이 집중해서 쓰는 산업 중 하나가 있는데요, 대규모이고 mechanized는 동사로 기계화하답니다. 기계화. 오케이? 대규모이고 기계화된,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글씨 작게 하면 한 지문을 칠판 하나에 다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선생님도 보기 불편하고 여러분도 보기 불편해서 선생님은 너무 글씨를 작게 안 씁니다. 자, 대규모의 기계화된 상업 농장이죠. 상업 농장이 그게 바로 뭐야? 아까 에너지 진짜 많이 잡아먹는 산업 중 하나야. 그지? 요게요, 아주 복잡한 또는 정교한 또는 교묘한이라고 좀 의역해도 돼요. 방식인데요. 뭐 하는 거? turn A into B지. A를 B로 바꾸다. 이것도 구문 하나만 갈까요? 선생님 요 얘기 한번 했습니다. 자, 타동사 뒤에 A into B가 나왔을 때 요 자리에 여러분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동사가 나와도 얘는 다 무슨 뜻이야? A를 B로 바꾸다예요. 알았어요? 수능 특강에도 뭐라고 나와? Translating 뭐 a theory in reality인가 이런 표현 나왔었지? 배웠잖아, 학교에서. 그거 EBS 선생님마저도 뭐라고 얘기해? 이론을 현실로 번역하는 것 이렇게 하잖아. 그럴 필요 없어. A를 B로 바꾸다 해. 알았어요? 마찬가지. 그래서 봐봐. 화석 연료를 먹이, 즉 음식으로 바꾸는 아주 교묘한 방법이야. 정교한 방법. 눈 가리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뭐 하자는 겁니까? 채식 하자. 채식이 에너지 효율적이다. 반면 육식은 에너지 겁나 많이 잡아먹는다. 농장? 소 키우고 닭 키우고 한 뭐 애들 가축의 낙원일 것 같지?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에너지 집약적 산업 중 하나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됐어요? 장기간의 건강, 이거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다양한 노력. 여기까지 뭐 그럴싸합니다. 에?
요것 때문에 또 2번으로 많이 속은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노력들의 예시가 나왔어? 아니야. 그지? 오일 소비 줄이기 위한 노력 안 나왔어요? 그 다음 이유입니다. 이거까지 괜찮아요. 왜 동물 기반의 칼로리가 에너지 효율적이야? 여기서 틀렸죠. 그쵸? 그지? 그 다음 높은 에너지 효율성 뭐 대규모의 상업 농장? 아니죠. 높은 에너지 소비겠지. 그지? 이것도 아니고. 동물 기반의 열량이니까 육식 위주의 식단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지? 뭐로써? 주된 원인이래요. 에너지 소비의 주 원인으로서의 육식 식단. 맞지? 5번이죠? 요걸 나와야 돼요. 또는 바꿔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The reason why we should change our diet to 아까 plant-based calories 이렇게 나와도 답이잖아. 그지? 우리가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야만 하는 이유 이렇게 나와도 답이 될 수 있겠지? 얼마든지. 오케이. 의외로 이 문제 쉬웠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친구들이 좀 공통적으로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합니다. 28번 selective. select가 선별하다, 골라내다 이 뜻이잖아요. 선택하다. 형용사니까 선별적인, 선택적인. furthermore는 쉽고 perspective, spect가 보답니다. 보는, 완전히 보고 있는 관점 또는 무슨 뜻도 있어요? 원근법이란 뜻도 있죠. perspective. 그지? 우리 FPS라고 하잖아. 그지? 배틀그라운드 막 이런 거 오버워치 FPS잖아. 이거 뭐야? 1인칭 예. 관점의 슈팅 게임이잖아. 이때는 관점이야. 퍼스펙티브가 P가. 오케이? 자, reinforce 다시 안에다 힘을 집어넣다. 힘을 다시 한번 안에 집어넣어서 강화하다죠. isolation, isolate의 명사형. 고립, 분리. 마이크로 블로그는 이렇게 나왔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트위터 같은 거. 트위터나 페북처럼 짧은 글이라고 하면 돼. 온라인에 올리는 짧은 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28번. 이 문제가 어법이었나? 그쵸? 가봅시다. 이것도 의외로 많이 틀렸더라고. 어법도 선생님이 좀 나중에 좀 지금 여러분 기준으로 어법을 기본 수업부터 개념 설명하기엔 늦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3학년은 하면 안 돼. 지금 개념 잡으면 안 돼. 한 문제 차라리 버릴폭 잡고 독해를 많이 해야지. 예? 근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개념 잡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앞부분 기본 수업 해놓은 거 있어. 그래서 선생님 그거 링크 보내줄게요. 자, 가봅시다. The act. 행동이죠. 무슨 행동입니까? 동격의 of예요. 자, 정치적인 지도자를 트위터에서 팔로우하는, 그냥 추종하는, 따르는 할 필요 없이 요새는 우리 트위터 팔로우하다 이렇게 하잖아. 맞팔하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정치 지도자를 팔로우하는 행동이에요. 트위터에서. 주어. 맞죠 그러면? 그지? 는 필요합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자, 평균적인 트위터 유저가 10명 또는 그 이하의 사람들을 팔로우하는 반면에 가주어. 알려지지 않았어요. 뭐가? 요 이하가 진주어. 정치 지도자들의 팔로워들이 그토록 선별적인지, 이 선별적이란 말을 좀 여러분이 잘 해석해야 되는데, selective란 것과 대응하는 어구가 본문에 어디 나와? 선택적이다, 선별적이다. 그럼 이거 다수야? 내가, 야, 우리 반에 30명인데 학급 친구들이 내가 내 생일 초대장 보낸 애들은 선별적이야? 그럼 대다수 초대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소수란 얘기잖아. 그 말이, 그 대응하는 어구가 어디 나오냐고. 위에 나왔잖아요. 요거잖아. 이게 선별적이라는 얘기야.
알았어? 알았어요? 야, 일반적인 트위터 유저들은 팔로우 하는 사람이 10명 내외인데, 10명 미만인데, 정치 지도자 팔로워들이 그렇게 선별적인지, 이 대승 부사예요. 셀렉티브라는 형용사를 꾸미는 거. 그처럼 선별적인지, 즉, 그렇게 적은 수인지, 10명 미만의 적은 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거야. 알았죠? 오케이? 이런 것도 연관 관계 잘 맺을 줄 알아야 돼요. 게다가요, 그 누구도 발견한 사람은 없어. 아무도 발견 못했대. 뭐가? what의 밑줄. 가있으면 뭐 판단하면 돼? 선행사 포함하고 있죠? 뒷문장 완전하지만 보면 돼.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뭐가 헷갈리는 거야? standards, followers. 어라? 명사 두 개가 연달아 오네.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의문 형용사로 봐도 되고 간접 의문문에 요놈 뒤에 바로 명사가 왔잖아요. 그지? 얘가 명백한 명사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 또는 관계 형용사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지. 알겠어요? 요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야. What color do you like의 what이야. 에? 무슨 색깔 좋아해?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기준을, 어떤 기준을 팔로워들이 사용하는지는 아무도 발견 못했대. 뭐 하려고 어떤 기준을 써요?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과연 팔로워들이 무슨 기준을 쓰는지는 아무도 몰라. 팔로워들이 아마 이러한 지도자들을 추구하고 쫓아갈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정치적인 관점으로부터. 또는 팔로워들이죠. 그들은요,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전치사 limit A to B, A를 B에 제한하다야. 국한하다, 제한하다. 스스로를 오직 그러한 지도자들에게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선행사 나왔고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죠. 여기서 미우스는 명사입니다. 요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 맞죠? 나중에 선생님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소유격 관계 대명사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정리 한번 해줄게. 한 5분 정도 들여서. 동사고요. 자, 어떤 지도자들이냐면 그 지도자들의 의견, 견해가 강화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그들의 추종자들, 팔로워들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사람들에게만 팔로워를 제한해, 스스로. 알았지? 무슨 말이야? 나 국민의힘 지지자야. 내가 이재명, 선생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재명 팔로워 하겠어? 윤석열 각하 하면서 팔로워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반대로 민주당 지지해. 그럼 윤석열 각하 국민의힘 팔로워 하겠냐고. 민주당 계열의 뭐 야당 대표나 아니면 정치인들 이렇게 팔로워 할 거 아니야. 이 얘기라고. 알겠죠? 자, 근데 최고의 시나리오, 민주사회를 위한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요, 아마도 이걸 거예요. 요게 보어죠. 보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고 고거의 의미상 주어야. 최고로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팔로워들이 사용하는 거야. 자, 끝났어. 나왔잖아요. 일단 이건 어법 문제긴 하지만 이게 주제 문제라고 봅시다. 최고로 좋은 시나리오 이미 등장했어. 이게 뭐야? 그럼 보어가 주제야. 뭐 하는 거야? 팔로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주제입니다. 뭐야? 다양한 정치적 시각을 갖자야. 알았어? 이 글의 주제는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물론 어법 문제지만 이거는 가봅시다. 봐봐. 트위터를 사용하래요. 뭐로써? 도구로서. 무슨 도구? 그들 자신의 이해. 뭐에 대한 이해예요? 이런 핵심적인 정치적 이슈들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에 이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치?
즉 정치를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측면을 기르는 확장하는 도구로서 트위터를 써라 이거야. 실제 현실은 자기가 지지하는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맞는 정치적 지도자만 팔로우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핵심 키를 이루는 핵심 정치적 이슈를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해라. 이게 주제잖아요. 됐죠? 자, 어투리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니까 역시 맞죠. 투부정사도 갑니다.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요. 트위터는 근데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 동사가 아니네? 요게 주어네요. 트위터 사용이네요. 왜?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 왜 선생님이 주관대라고 했을까요? 접속사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 다음 목관대라면 뒤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목관대 안 나왔잖아. 소유격이라면 아까 위에 whose처럼 대신 소유격 자체도 없고 대세 밑줄이 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밖에 될 수 없지. 그지? 끝났어 그럼. 선행사가 단수니까 얘는 뭐로 고쳐야 돼? 리즈로 고쳐야 돼. 알았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보기 한번 봐봐. 보기에 물론 관계사 2개의 밑줄거 있지만 3개의 밑줄이 다 어디가 있어? 동사나 준동사가 있지. 그치? 오케이? 가장 출제율이 높은 게 동사와 준동사예요. 그 다음에 물론 관계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법 문제를 무조건 들이대는 게 아니라 출제자들이 내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들이대야죠. 출제자들은 뭘 좋아하냐? 동사 또는 준동사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은 아니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동사나 준동사에 밑줄이가 있으면 요걸 따져야 돼. 이 밑줄 자리가 동사 자리냐 아니면 동사가 올 수 없는 자리냐. 여기서 틀렸잖아요. 동사 자리인데 준동사 썼으니까 틀렸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요게 1번 두 번째로 뭘 따지냐면 태를 따집니다. 태. 그 다음 태가 아니라 수. 세 번째 태를 따집니다. 마지막으로 뭘 따지냐면 시제를 따집니다. 근데 시제 문제는 마지막 단계로 내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시제 문제는 지금까지 단서 없이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시제를 내려면 얘는 봐봐. 우리 이렇게 틀린 것은 가능성 1이라도 있으면 답이 아니야? 답이 될 수 없죠. 틀린 보기가 될 수 없잖아. 틀린 답이 되려면 가능성이 제로여야 돼. 이해가? 그러면 어떠한 가능성에 대한 논박의 근거도 안 내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시제 문제 내려면 명확한 근거 안 던져주고는 안 내.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따지는 거야. 에? 알았어요? 시제 문제 내려면 명확한 과거, 명확한 현재 완료가 물론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없이는 시제 문제 안 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번이야. 1번 따졌으면 물론 준동사는 수일치 따질 필요 없고 바로 3번으로 가면 되겠죠? 그지? 근데 4번까지는 안 내. 그래서 동사냐 준동사냐 또는 수일치 동사일 때 준동사는 바로 태로 가면 됩니다. 수일치가 맞으면 동사도 태 따지고 시제는 좀처럼 되지 않는다. 됐죠? 28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해가요 이제? 이해갑니까? 마무리 해석할까요? 자, 트위터 사용인데 이러한 정치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그지? 또는 야기하는 트위터 사용은요, 아마도 요렇게 시사할 겁니다. 보여줄 겁니다. 뭐라고요? 이 짧은 글, 인터넷상의 마이크로블로그 짧은 글이 민주주의에는 해로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됐죠? 오케이? 정치적 고립은 아까 뭐였어? 다양한 정치적 관점과 상반되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빈칸으로 이걸 변형해내잖아. 물론 지금은 간접 연계긴 해.
옛날에 직접 연계일 때는 본문이 그대로 나왔지. 그래서 선생님 고3 재수생 N수생 강의할 때는 요런 거 찍어줬어. 요거 빈칸으로 바꿔내면 얘 아니면 얘야. 상반되는 말. 알았어요? 또는 주제. 오케이? 알겠죠? 내신 문제도 이런 거 잘 내잖아. 오케이. 32번 갑니다. 컬렉티브, 아까 컬렉티브 나왔잖아요. 집합적인, 집단을. 요거는 이제 명사형입니다. 집합체 또는 집단. 그 다음 캡처하다죠? 사로잡다, 생포하다, 포획하다, 포착하다. shift, 자, 변화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변화, 이동, 변천도 되고, escalate가 뭐예요? 상승하다, 뭐 이런 뜻도 되고, 확대하다야. 확대되다. 그 다음 prestigious,는 prestige가 뭡니까? 인류, 그죠? 인류의 고급진, 이런 말이야. dominate, 지배하다, 우세하다, 그죠? 그 다음 regulation, 법으로 통제하는 건 법규, 그죠? 제재, 규제. deliberately, 고의로라는 뜻도 되고, 필사적으로, 뭐 신중히 이런 뜻도 되죠. 그렇지? 갑니다. 여러분들이 또 32번 요것도 많이 틀렸길래 요건 별로 안 틀렸던데 아까 선생님이 3점짜리라고 느낀 넣었는데 요거 혹시 틀린 친구들이 있으면 이따 선생님이 시간 남으면 다시 돌아오고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문제 중에 그나마 좀 쉬운 문제고 여러분도 많이 안 틀린 문제라 3점이긴 하지만 요거는 건너뛰고 시간 남으면 다시 돌아올게요. 오케이? 33번으로 갑시다. 자, seize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휘 수업 들었던 친구들, 프리서머 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장악하다, 붙잡다, 움켜쥐다, seize the day 하면 하루를 제대로 붙잡아라 해서. 그 다음 snooze, 빈둥거리다입니다. 빈둥거리다. come across, 우연히 맞닥뜨리다, 우연히 만나다. 요거는 봐봐. 아예 지금 선생님 적어줄게요. run across, run into, bump into 정도는 수능에 많이 등장했던 동의어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됐죠? 오케이? 자, snatch, 휙 잡아채다, 낚아채다. 또 뭐였어? 날치기 하다. 이것도 된다고 그랬지? 그치? 오토바이 타고, 선생님 말해줬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아줌마 맨 가면 핸드백 휙 낚아채는 거. gut, 직감 또는 직관. 밑에 나온 intuition과 좀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intuition도 직관, 직감. purchase가 원래는 구매하다, 구매인데 구매해서 얻은 것. 그래서 즉 획득물입니다. 획득물, 얻은 것이라고 하세요. 성취한 것. 에셋, 자산. 우리 미래 에셋, 증권 뭐 이런 손전 나오잖아요. 에셋, 자산. seemingly 이렇게 보이기에는, 겉보기에는 이 말이야. 겉으로는, 겉보기에는. 됐어요? 오늘은 선생님 좀 여유가 있어서 어휘를 미리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겁니다. 가봅시다. 자, 요것도 선생님이 원래 안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바라보는 거랑 여러분이 바라보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간혹 이런 걸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또 선생님 미리 나중에 이거 편집할 때 다시 집어넣은 게 37번이었나? 이것도 의외로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치? 이따 설명해 줄게요. 가봅시다. 33번. 자, 기회는요, should be seized. 장악되어야 돼요. 붙잡아줘야 돼요. 뭐? 그것들이 기회가 생기자마자 기회는 붙잡아줘야 됩니다. 즉, 여러분 기회가 생기자마자 붙잡으세요.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빈둥댄다면 여러분은 패배합니다. 또는 놓칩니다 해도 되죠. 만약 여러분이요, 아주 큰 기회, 아주 훌륭한 기회를 우연히 맞닥뜨리면 요거 선생님 편집할 때 요거 표시해놨었는데 이게 졸라 중요한 겁니다. 졸라 중요한. 어라? 봐봐. 접속사, 주어, 동사까지 나와서 여기까지가 종속절인지는 알겠어. 그지?
얘는 뭐야? 뜬금없이 빚은 뭘까요? 요거 지금까지 수능에 많이 나왔습니다. 수능에 많이 나왔어. 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양보절에 사용된 가정법이거든. 근데 그거 몰라도 돼. 앞으로 뜬금없이 비잇하고 의문문도 아닌데 도치된 문장 나오잖아. 그럼 얘는 요렇게 보면 돼. 요게 줄어든 게 be이야. 접속사 whether와 조동사 may 또는 might가 생략된 게 바로 be it입니다. 좀 어려운 문법이긴 해. 됐어요? 얘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돼. A든 B든 혹은 C든 간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요 it 여기서는 요걸 나타내죠? 그 위대한 훌륭한 그 기회가 뭐든 간에 직업이든 또는 어떠한 제품이든 그지? 혹은 배움의 기회이든 그것도 아니면 또는 여타 다른 것이든 간에 큰 기회만 만나면 좋은 기회를 여러분이 만나기만 하면 뭐 해라? 동사. 주절이에요. 명령문입니다. 생각하세요. 생각.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학교에서 한 번쯤 배웠을 거예요. 명령문 뒤에 나오는 5어는 그렇지 않으면의 뜻이죠. 안 그러면요,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기회를 낚아채가 버릴 거예요. 날치기 해갈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바로 그 눈앞에서 낚아채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때는 이렇게 그것을 느껴요. 여러분의 직감 속에서 그 기회를 느낍니다. 뭔가가 생각할 만한, 깊이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는 직관적으로 느껴. 여러분의 직관이 그래서 종종 자주 옳거든요. 하지만 자, 이것도 역시 깨닫죠. 뭐도 역시 깨달으세요. 반드시 꼭 반드시 미안합니다. 이거 아니네. 가주 아니고 요거네요. 강조 구문이네. 강조 구문이네요. 자, 대절부터 갈까요, 그럼? 여러분이 성취한 것, 획득한 것이라고 그랬지, 아까? 그 획득한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건 꼭 반드시 그 결정은 아니라는 것도 역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또 강조 구문이죠. 결정할 것은 뭐를? 여러분이 이익이 되는 이로운 made a move는 뭐야? 움직임을 만든다니까. 행동을 취하다, 조치를 취하다야.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로운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아닌지, 즉 여러분이 이로운 액션을, 행동을 취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 역시 바로 여러분이 새롭게 습득한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알았어? 뭔 말인지 이해가? 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얻은 걸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반드시 그 결정은 아니지만 그 결정을 내린 이 행동, 과정, 이게 새로 얻은 걸 좀 여러분이 새로 얻은 획득, 이게 바로 newly acquired asset이 the purchase예요. 오케이? 이 새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새로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얻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느냐가 여러분이 이로운 행동을 하는, 즉 중요한 거라고. 알았어? 정리돼? 이거 국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쌤이. 자, 그 결정 그 자체가 여러분이 얻어낸 거를
결정 자체가 여러분이 새로 얻은 것을 값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 얻은 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게 이롭냐 안 이롭냐 이걸 결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획득물을 가지고 새로 얻은 자산을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알았어? 오케이? 이해가요? 어떤 상황에서건 중요합니다. 뭐가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뭐? 요거죠. 결국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결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지? 응?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정으로 얻어진 것을 가지고 앞으로 뭘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오케이? 봐봐. 기회를 잡는 것, 이게 바로 그 기회를 잡는 결정이야. 기회를 잡는 건 겨우 뭐일 뿐이야? 새로운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일 뿐이야. 시작일 뿐이야. 중요한 거야? 시작일 뿐이라고. 오케이?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그 새로 얻은 기회를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알았어? 봐봐. 그래서 이 단계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면 돼? 이거 그대로 본문에 나온 놈 집어넣을 거면 바로 이거 들어가면 되잖아요. 요게 is 이하에 요거 그대로 들어가면 완성되지. 선생님 말 이해가? 맞아? 선생님 말? 이해가요? is 이하에 요 괄호 묶은 거 그대로 넣으면 돼. 진짜 중요하고 진짜 성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바로 새로 그 기회를 통해 얻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자, 요거 찾으면 되잖아. 요거 나중에 해석하고 요것과 그럼 통하는 보기 한번 봅시다. 후회의 문제야? 전혀 관계없죠. 그지? 이거잖아. 나중에 그 이후에 하는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있다. 맞지? What will you do와 통하는 말이잖아. 맞아요? 2번.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자, 갑니다. 이것은요, 심지어 이어지기도 합니다. 야기하기도 해요. 뭘로? 자, 가봅시다. 선생님 지금 속도 많이 안 빠르지? 일부러 조금 정상적인 수업 속도보다 조금 늦춰서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대요. 어떤 결론? 뒷문장 완전하죠? 요놈은 동격에 접속사겠네. 몇몇 겉보기에 겉으로는 덜 매력적인 기회들이 이렇게 판명될 수도 있거든요. 뭐 일이라고 축복이었다고 판명될 수도 있어. 오케이? 겉보기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게 나중에는 이게 축복이었구나 라고 드러날 수도 있대요. 오직 뭐 하기만 하면, 뭐 해야만, 네가 그것들을 잘 다뤄야만. 이게 아까도 뭐랑도 이어져? What you will do with your asset과 연결되잖아. 그치?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야. 그래서요, 각각의 기회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잘 이용하세요. 즉 기회를 얻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회를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기회를 잘 이용하라는 거라고. 알았어요? 일단 여러분이 그 기회를 포착했다면, 알았죠? 그러니까 포착하고 기회를 얻기로 직관에 의해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라고. 기회를 얻는 것 자체, 기회를 얻기로 결정하는 것 그 자체는 시작에 불과하지. 이 기회를 일단 얻었으면 그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향후에 어떻게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해가요? 됐지? 됐습니까? 오케이. 정답은 2번. 됐지요? 요 정도 해놓고 잠깐 쉬었다 할까? 1교시는 마무리하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추운 사람은 졸려서 추운 거야. 예? 추울 때 잠은 얼어 죽어. 갑니다. 36번. 어휘부터 빠르게 한번 훑어봅시다. priority죠. prior가 뭐뭐보다 앞선이죠. 그래서 priority 우선순위, expand의 명사, expansion. 그 다음 alarm의 현재 분사형 형용사, alarming 놀라게 하다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 다음 difference 이거 우리 해설지 선생님 나눠준 해설지에도 잘못 나온 거예요. 씨발 미안합니다. 이 미친 새끼네. 뭐 집안 살림도 아니고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써는 거야. 산림벌채지, 산림벌채. 그지? 산에 있는 숲을 벌채하는 거죠. restrict의 명사형, 제한, 규제. activist, 활동하는 사람, 활동가, 운동가. 이산화탄소고요. 아까 efficient의 명사형이죠? 효율성, 능률이란 뜻도 돼. 자, machinery, 기계, machine에다 RY가 붙지. 나중에 선생님 이거 어휘 때도 한번 얘기해 줬는데 RY가 붙으면요 뭐뭐류가 됩니다. 그리고 불가산 명사가 돼버려.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은 수능에는 안 나와. 공무원 시험에는 자주 나옵니다. 주얼, 보석이잖아. 주얼에 RY 붙으면 뭐야? 주얼리가 돼요. 주얼리는 불가산 명사. 보석류, 그치? 웨펀, 무기. 쓸 수 있는 명사야. 웨펀에 RY가 붙으면 웨펀리가 돼요. 무기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squeeze 원래 쥐어짜다, 우겨넣다 이런 뜻도 되고 막 우겨넣다, 쥐어짜다. 됐죠? 가봅시다. 자, 36번 갑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숲을 보존하는 것은요 최우선순위입니다. 브라질에게는요 급격한 확장, 팽창, 확대죠. 콩이야, 콩. 먹는 콩. 그리고 이러한 소를 농사 짓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우리 낙농업이라고 합시다. 콩과 낙농업 경작의 이러한 급격한 확장, 확대는요, 그곳에서 벌어지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벌어졌던 이런 확장, 팽창은요, 야기했습니다. 이어졌죠. 뭘로요? 놀라운 산림벌채, 놀라운 속도의 산림벌채, 숲을 황폐화 시켜버렸습니다. 황폐화라고도 돼요. 숲의 황폐화. 하지만 심지어 이러한 토지 규제들 하에서도, 토지 규제책 나왔어? 주어진 문장에? 안 나왔죠. 숲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현실만 언급이 나왔잖아. 그치? 당연히 A 제끼입니다. ABC 순서인데 순서는 선생님이 말해주는 게 정답이야. 조정석도 비슷한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조정식인가? 하여튼 순서는 다 속어입니다. A로 시작 안 하니까 1번 제껴. 정답이다. 이게 스킬 아니야. 정석이야. 선생님은 여러분처럼 여러분 나이 때 모의고사 보고 수능 풀 때부터도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어요. 자, 갑니다. A 제껴. 지난 10년 동안 하지만의 방점이 있어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정부의 지원으로 굳이 이어진다면 이어질 수도 있겠네. 그치? 황폐화되어 왔어.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지원해 줘가지고 활동가들 그리고 이러한 농부들이요 33,000 스퀘어 마일 이런 평방 마일을 이런 열대우림의 33,000 스퀘어 마일 이상을 보존해 왔습니다. 가능성 있죠? 이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것은요 35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아웃 오브니까 대기로부터 차단해요. 즉 대기에 35억 이산화탄소를 차단한다는 얘기는 대기 중으로 내뿜는 35억 이산화탄소를 줄여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C가 봅시다. 농부들은 효율성 또는 능률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이죠. 새로운 기계와 일찍 성숙하는, 일찍 익는 씨앗들의
사용이 이 농부들로 하여금 쥐어짜내도록, 그죠? 뭐를요? 추가적인 심는 것, 식물, 경작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이러한 표준적인 기준이 되는 평범한 표준적인 경작철에, 농사철에 이러한 추가적으로 더 작물을 심는 것을 쥐어짜내서 가능하게 했습니다. 효율성에 농부들은 집중했대요. 마저 읽어봅시다. 브라질의 2014년, 15년 콩 작물이 기록을 히트했습니다. 기록을 달성했어요. 100만이니까 1억 420만 톤이겠죠. 그리고 농부들은 그들의 논밭을, 토지를 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지. 지금의 현실이잖아. 시제, 현재, 미래고. 그치? 봐봐. 규제책 나와 안 나와? 규제책 어디 나왔어요? 규제책 어디 나왔습니까? 규제라고는 안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 정부의 지원. 그치? 그래서 보호했대. 그치? 요거를 토지에 대한 제한. 규제라고 해서 꼭 어떤 법규나 법을 제정했다 이런 말 안 나와도 정부가 지원해서 이렇게 보호해왔으니까 이거 규제로 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봐봐. A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간에 C가 들어가든 말든 B보다 앞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지워지죠? 됐어요? 지워졌고. 자, C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 시제, 현재 시제, 지금의 현실이야. 그지? 이만큼 달성했어. 그러지? 더 잘 활용하고 있고. 그치? 그럼 C로 먼저 시작해? 아닐 거야. 요거 아니면 요놈이죠? 됐어? 지금의 현실이야. C는. A는 뭐야? 이러한 규제책 하에서 콩 작물의 생산량이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 두 번째로 큰 그 콩 작물의 생산국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이, 방법이 뭘까요? 효율성이죠. A 다음에 바로 C 붙어 있겠지? 정답은 2번. 맞나요? 됐어? 이렇게 부른 거야. 알았지? 선생님도 조정희 선생 강의를 보니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동그라미 얘기 나오다 세모 나오면 세모 몰라. 나 그런 방법. 그냥 선생님도 여러 가지 방법도 시도해보고 학창시절부터 해봤는데 순서 문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속어입니다. 속어. 먼저 절대로 첫 단락, 주어진 글 다음에 바로 올 수 없는 단락 속어. 그 다음 AB, BA, 뭐 BC, CA가 됐건 어떠한 절대 앞에 올 수 없는 것 속어. 알았죠? 용어에 순서가 뒤집어질 수 없는 거 속어. 그러면 하나나 두 개 남아. 알았죠? 간혹 그런 거 나옵니다. 이제 ACB나 ABC는 절대 답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그게 답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간혹, 진짜로. 모의고사나 수능에. 확률은 적습니다만. 알았죠? 확률적으로 가장 많은 답은 뭐였어요? 5번이었습니다. CBA. 씨바. 그지? 출제자가 짜증나니까 이렇게 딱 암호로 써놓은 거야. 씨바. 짜증나네. 막 이렇게. 미안합니다. 자, authentic 37번. 진짜의, 진정한. have a voice or in 또는 on도 써요. 뭐뭐에 있어서 목소리를 가지다니까 발언하다야. 목소리 내다. 발언하다. genuine도 진짜의라는 뜻이죠. 진실된. engagement, 참여, 관련, 연루라는 뜻이고, engage의 명사형. assert, 강력하게 주장하다. dispute, 반박하다. 논쟁을 제기하다. 분쟁을 제기하다. 말싸움을 일으키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원래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편집한 거예요. 이거 다 맞을 줄 알았는데 또 이것도 의외로 여러 친구들이 틀려서. 잘 봐요. 언어에 있어서 I, 나라는 말의 사용은요, 스킬인데 어떤 스킬이냐면 가치가 꽤나 있는 스킬이야. 뭐? 연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스킬. 자, 여기까지 봤어. 그럼 저자 뭐 하래? 언어, 나라는 말 사용하래. 가치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하래. 만약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대화라면, 그리고 진정한 의사소통이라면 나라는 말 활용하는 거 연습 많이 해. 이 말이야.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림 그려 보세요. 당신 자신이 영화관에 간다고. 누구와? 친구와 함께. 이거 왜 선생님이 많이 안 틀릴 거라고 생각했냐면, 영화관에 갔어요. 그지? 그리고 봐봐. 요 얘기는 일단 넘어가고 봐봐. 영화 끝났잖아. 그지? 영화 끝났어. C 봐봐. 반면에 그녀가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여기서 이 그녀는 내가 아니니까 친구겠지. 친구가 반면에 라고 나왔으니까 다른 말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그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야? C로 시작 안 하지. 말 이해가? 뜬금없이 반면에 해야? 극장에 갔는데 반면에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야? 아니잖아. 이해가요? 쉬워. 순서 문제 의외로. 극장 갔으니까 A랑 B 가능성이 있는데 영화 끝났대요, 얘는. 오케이? 가봅시다. 이제 영화 끝나고 당신이 이제 떠날 때 당신의 친구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B와 C를 따졌을 때 C는 B보다 앞에 옵니까? 못 옵니까? 못 오죠. 그죠? 이거 지우면 되겠네. 또 2번 아니면 3번이래. 됐어? 오케이? 갑니다. 야!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에 최고였다. 라고 말해버리면 이제 어떠한 충분한 여지도 어떤 여지, 당신이 이렇게 말할 만한 여지가 이 전 우주에는 없어. 친구가 야 최고! 야 지금까지 최고였어 최고! 라고 말해버리면 당신이 뭐라고 말할 만한 여지가 없어? 나 그거 별로 안 좋던데. 야 별로 재미없던데. 마음에 안 들던데. 라고 말할 여지가 없대. 당신의 친구가 왜 막 이제 한정 지어버렸어. 정의를 내려버렸죠. 뭐라고? 절대적인 진리를 정의 내려버려가지고 이제는 당신이 그것을 반박할 만한, 오케이? 말싸움 걸 만한 여지가 없어. 그 다음 뭐야? 반면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자. 이거겠지? 뭐야 그럼? B 다음에 C네요. 그치? B랑 C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끝났네. 그치? 됐어요? 속어. 의외로 선생님 이거 스킬 같은데 스킬 아닙니다. 속어법을 이용하면 의외로 ABC 전지문 다 안 읽어도 답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정 의심스럽다 그러면 확인하면 돼요. 가봅시다 우리. 반면에 이번에는 만약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야, 그 영화 괜찮더라. 그러면 이제는 아까 루미로 나왔지, 이번에 스페이스로 나왔죠. 이제는 당신 자신의 견해를 제안할 여지가 생겨나요. 야, 나 그렇게 많이 좋진 않더라. 그치? 그냥 그게 바로,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게 바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순간이고, 그래서 진정한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그 영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됐죠? 그러면 뭔가를 자, express A as B, A를 B라고 표현하다야.
어떤 것을 우리 자신의 견해라고 표현하는 것. 뭐 하지 말고 뭐 하는 대신에 as fixed. 딱 고정된 대신에 이게 바로 뭐야? defined랑 똑같은 말이야. 딱 한정된 채로, 고정된 채로 말하지 말고 그냥 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의견만 말하는 거야. 절대적 진리를 딱 고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그냥 의견 정도를 표현하면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진실. 이것과 반대되는 말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뭡니까?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알려진 진실과 반대되는 말 본문에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와요? B에 나와요. 뭐예요? 두 단어. 그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진실과 반대되는 말.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독해 잘하려면. 알았지? 실제로 시험장 가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요런 거 보는 눈은 생겨야 돼. 알았죠? 얘가 주제야? 얘가 주제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너 자신의 의견 정도만 개진해라. 절대적 진리 딱 한정해버리지 마라. 이거잖아. 그치? 이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대화에서 목소리를 즉 의견을 낼 수 있게 허용해 주고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참여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됐지? 됐어요? 오케이? 중요한 단어는 이거지. 오케이? 절대적 진리를 규정하거나 고정해서 말하지 말고 일반적인 너의 의견 정도만 개진해라. 그치?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벌어진다.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게 해라. 알았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순서. 그 다음 38번 갑시다. 이게 선생님이 아마 편집한 마지막, 맞네요. 38번도 좀 많이 틀려서 역시 같이 봅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그럼 아까 보자고 했던 32번도 봅시다. opinion leader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뭐 SNS상이나 방송 매체상에서도 그냥 그대로 외래어를 차용해서 opinion leader라고도 하죠. 언론, 그냥 여론이죠. 여론의 지도자. 그러니까 어떠한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쵸? 필터. 말 그대로 필터로 거르답니다. 선별하다, 거르다. interpret는 해석하다죠. 해석하다. interconnect. inter는 between의 뜻이에요. 서로 간에 또는 서로 사이에 이런 말이야. 서로 연결하다. 상호 관련하다. 상호 관련 짓다. strategy, 전략. border, 경계선, 경계, 국경 또는 변두리. 그쵸? 가봅시다. 요놈은 요거 집어넣는 문제네요. 선생님, 요 편집하면서 문제를 안 썼네. 대신에, 그쵸? 대신에. 그럼 요 앞에 뭐야? 뭐뭐 하는 거. 근데 그 뭐뭐 하지 마. 대신에, 요런 말 나올 거야. opinion leader. 한 무리의 opinion leader. 요 놈이 주어입니다. 선생님이 한 무리의 opinion leader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주어는 opinion leader의 한 그룹이야. 알았지? 대개 보통은요. 뭐뭐로서 행동합니다. 뭐뭐로서 역할합니다. 이 말이야. 뭐뭐로서 작용합니다. 한 무리의 opinion leader가 대개 보통은 뭐로서 역할을 하느냐면 중재자, 중재, 인터, 사이에 미디어는 가운데야, 가운데. 사이 가운데 끼어드는 거. 매개체, 중재자. 알았죠? 이러한 중재자로서 작용해요. 그럼 봐봐. 이 앞에는 뭐야? 중재자와 상반되는 말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걸러주고 해석해줘요. 뭐를요? 미디어를, 대중매체를 누구를 위해서?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어떠한 친구들과 가족이냐면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정치에 별로 안 주목하는, 그지?
별로 주목하지 않는 친구들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러한 매체를 걸러주기도 하고 해석도 해준대. 봐봐. 오피니언 리더가 패밀리와 프렌즈한테 걸러주고 매체를 해석해 준대요. 오케이? 됐습니까? 가장 초기의 연구, 뭐에 대한 연구냐? 사회적인 확산, 정치 행동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요, 어디서 온 거냐면 고전적인, 전형적인 투표에 대한 연구였어. 폴 라자스펠트와 버나드 베럴슨이 전형적인 투표에 대해서 연구한 게 이 사회행동 확산, 그지? 이런 정치행동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최초의 연구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연구는요, 계제 없죠? 이거 들어갈 만한. 그 사람들의 연구는 1940년대에 펜실베니아주의 에디에라는 마을과 뉴욕주의 엘미라라는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상관없죠? 대신에란 말 들어갈 계제가 없네요. 아직도. 비록 그들이요,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도 역시 이 두 연구자죠. 뭘 통해서, 뭐에 대해서? 전체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체의 사회망에 대해서, 뭐 상호 연관, 그지? 모든 그들의 피실험자, 실험 대상자들을 다 서로 연관 지어주는 전체의 사회망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정말로, 강조죠, 정말로요, 사람들한테 요청은 했어요. 그치? 뭐 하라고? 좀 토론 좀 해보라고. 예? 토론, 논의 좀 해보래. 의주동입니다. 얘는 의무사이자 주어예요. 간접 의문. 누가 그 사람들, 이 실험 참가자들, 실험 대상자들, 연구조사 대상자들한테 누가 영향을 끼치며 또 어떤 수단에 의해서, 즉 당신에게 누가 가장 영향을 끼치나요? 또 어떤 수단이 가장 영향을 끼치나요?를 한번 물어보래. 논의하도록 요청은 했대요. 전체 사회망에서 다 정보를 수집하진 않았지만,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본 일이 우리에게, 요거는 최상급 강조입니다. 서수 강조, first. 최초의 그림, 전체적인 그림을, 윤곽을 제시해 줬어요. 뭐에 대한 그림이냐면 주통 네트워크, 여기서는 정보망이라고 해도 되고 사회망이라고 해도 돼. 또는 심지어 좀 심하게 의역하면 인맥이라고 해도 돼. 알았어요? 정보망, 사회망이 정치 행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볼 수 있는 최초의 그림을 제공해 줬대. 알았죠? 됐습니까? 역시 아직도 계제 안 나오죠? 대신에 뭘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그 핵심 중에 하나, 어떤 핵심인지 봅시다. 핵심적인 key findings, 핵심적인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발견이냐면 이 연구들로부터의 핵심 발견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어가, 대중매체가 실제로는 대중들에게 직접 닿지 않는다는 거였어. 요 의미지. 그지? 실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미디어가 아니었어. 대신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친구들하고 가족들한테 영향을 주던데? 맞지? 이제 대신에 들어갈 수 있지? 매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대신에 언론 주도자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친구, 가족을 통해서 정치적 행동에 대한, 그지? 이런 영향력을 파급시키더라. 만약에 요놈이 아니었다고 칩시다. 다시 말해서 하면 요놈하고 같이 나와야 돼. 같은 말이. 그지? 어떤 말이 나와야 돼? 매체는 영향력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 나와야겠지. 그런데 뭐가 나와? 미디어는 영향을 하더라. 이 말이야. 어? 작용하지 않더라라고 나와야 되는데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오잖아. 그치? 이거하고 이거 같은 말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들어가야 돼. 작용은 하긴 하는데 뭐 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만 도달하게 하냐면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가장 사회망에서, 즉 사회적 인맥에서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메시지 도달하게 하면 작용하더라. 대다수의 대중에게 영향은 안 주지만 누구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돼? 사회 인맥의, 사회 정보망의 중심부에 가장 중심적인 사람들, 이거를 두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뭐야? 두 단어로 그지? 이해가요? 오케이? 그리고 정치인들 스스로도 정치인들조차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던데, 따르던데. 그래서 누구만 목표로 삼아? 자주 투표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이미 자신의 마음을 먹은, 결심을 굳힌, 자주 투표하는 사람들한테만, 그 사람들만 목표로 삼더라. 누가 아니라 뭐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 가장자리, 경계선, 오케이? 사회망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여할까 말까, 그지? 참여할까 말까, 참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가장자리, 경계선에 있는 모호한 사람들, 아직 결심을 굳히지 않은 사람들이겠지. 흔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확실하게 표를 누구에게 줄지, 어느 정당, 어느 후보자에게 줄지를 확실하게 마음 굳히지 않은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중도층이라고 하잖아. 중도층. 그지? 즉,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설득은 안 하고 오히려 이미 자기 편인 사람, 나한테 자주 투표했던 사람, 결심을 굳히고, 그러니까 자기 지지 세력에만 목표로 삼는다.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알아서 사회적 파급력을 일으키니까. 알았죠?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38번. 문제의 정답 유추의 핵심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instead에 놓여 있었다 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다수가 아닌 영향력 있는 소수를 공략해라. 그치? 뭐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그치? 정치적 행동에 있어서는. 오케이? 됐습니까? 자, 시간이 남으면 하기로 했으니까 32번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도 선생님이 좀 3점이긴 한데 안 넣으려다가 또 틀린 친구들이 있어서 집어넣습니다. 가볼게. 혹시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PPT 준비한 문제에서 내가 완벽하게 해설지를 봐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준 문제가 있다. 그거는 내일 모레 통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됩니다. 언제든 선생님 딱 그 유리방에, 진실이방에 혼자 있으면 언제든 와. 알았지? 거기 그때 있으면 가봅시다. 도시는요. 자, 요거 무슨 말이냐면 뭐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인데
이 자체가 뭐예요? 그냥 한 단어로 요거예요. 뭐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나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나 똑같은 말이야. 알았죠? 도시는 봐봐 빈칸한데요. 이 사람이 할 말이야. 야 도시는 빈칸하는데 빈칸하는 경향이 있던데 이 말이야. 이 사람의 주장이야. 뭐 하는지 봅시다. 이 도시의 동네들이야. 네이버후드 이웃 할 필요 없어. 동네야 동네. 이 도시의 동네들은 뭐 반복적인 행동, 더 큰 집합체, 집단이라고도 했죠. 더 큰 집단의 반복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들은요 정보를 포착해요. 정보를 얻어요. 뭐에 대해서? 그룹 행동에 관한 정보를 얻고요. 그리고 다시 또 그 정보를 그 그룹과만 공유합니다. 그룹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또 정보 공유도 그 그룹 안에서만 한대. 오케이? 그러니까 반복 행동이야. 반복된 행동 패턴. 왜냐하면요 그러한 패턴이 피드백이 되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 지역 공동체에 피드백 되기 때문이고, 작은 변화, 행동에 있어서의 작은 변화가 빠르게 더 큰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봐봐.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 자주 대화하고 이 친구들한테 내가 정보를 얻고, 심지어 나는 주로 자주 만나는 친구들, 그 동네에서만 정보를 내가 아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얘기야. 봐봐.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아이폰을 샀어. 나도 아이폰 사게 돼. 반대로 내가 아이폰 샀어.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도 아이폰 사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결국 뭐야? 정보 전달은 그 안에서만 벌어져. 행동 확산도 그 안에서만 벌어지고. 알았어? 이게 반복적인 패턴이라는 거야. 오케이? 봐. 이런 화려한 가게, 그리고 고급 인류 백화점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있죠. 메인 스트리트를. 그지? 그리고 예술가들은 이제 서쪽 근처에 모이고요. 투자은행가들은 도시의 동쪽 주변에 모입니다. 뭐야? 끼리끼리 그 안에 그 그룹끼리만 모인다는 얘기잖아. 끼리끼리만 한다. 정보도 끼리끼리만 주고받고. 그치? 이 도시의 구조들은요 드디어 뭐 하기 시작했냐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소수의 반복적인 패턴, 운동의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즉 반복 패턴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이 반복되면 도시의 구조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알았어? 여러분은요 그래서 규제, 제한, 제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자들도 아주 필사적으로 또는 고의로, 일부러 또 헌신적으로 이러한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아주 열심히 이러한 도시의 구조를 일부러 만드는 도시의 계획자들이나 어떠한 제약 규제도 필요 없어. 왜? 알아서 끼리끼리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도시가 구조가 되니까. 됐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은, 자, 요게 중어거든요? 그런데 아로 취급받았죠? 우리 이거 옛날에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얘네는 전부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해. 오케이? 선행사 all이 이끄는 관계사절,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은 다 단수 취급하거든. 근데 왜 복수 취급했어?
보어가 복수잖아? 그럼 동사 복수 취급이야. 알았지? 보어의 수일치라는 문법이야. 중요하진 않아. 옛날에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근데 이런 짜잘한 문법 앞으로 안 내. 어? 딱 구조적인 문법.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동사, 준동사, 관계사, 접속사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럼 끝나. 심지어 동사, 준동사의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도 어법 문제 한 문제 나오지만 한 문제가 소중하긴 하죠. 어? 오케이? 동사, 준동사부터 먼저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은요, 수천 개의 개개인들이고 이러한 몇 가지 단순한 상호작용의 규칙만 있으면 돼. 어? 수천 명이 있고 규칙은 몇 가지 좀 단순한 규칙만 있으면 도시는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저절로 구조가 돼. 끼리끼리. 오케이? 밝은 가게의 창문은 끌어들입니다. 밝은 가게의 창문은 뭘 끌어들여요? 더 밝은 가게의 창문을 끌어들여요. 순대 가게, 순대집은, 순대국밥집은 순대국밥집을 끌어들입니다. 오케이? 끼리끼리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도시는 구조화되어 간다. 이게 주제야. 알았어요? 도시 전체가 원활하게 정보를 주고받아? 에? 아니죠. 끼리끼리. 중요한 건 끼리끼리. 반복 패턴.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봐봐. 도시는 뭐 한다? 끼리끼리다. 쉽게 말하면. 그지? 끼리끼리 반복되는 놈들끼리 뭉친다. 이거잖아. 빈칸. 이해 가요? 그거 찾으면 되겠네. 가봅시다. 끼리끼리 반복되는 패턴이다. 잘 봐요. 패턴 나왔네. 그 패턴을 증폭시켜 간다. 됐지? 아까 선생님 어떤 얘기 들었어? 내가 친한 친구들 끼리끼리 중에 내가 아이폰 사면 내 친구들도 아이폰 사. 반면에 우리 친구들 중에 다른 친구가 아이폰 사면 또 아이폰 사고. 이게 뭐야? 행동 패턴의 증폭 확산이잖아. 확산.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amplify 대신에 뭐라고 써도 돼요? spread라고 써도 돼. 다만 전체적인 확산이 아니기 때문에 spread를 피해서 쓴 것 같아. 보기에 자칫 잘못하면 spread를 쓰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간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 설비, 시설을 형성한다? 아니지? 그죠? 우선되는 계획에 의해 변한다? 아까 심지어 뭐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 도시 계획자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치? 필사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도시 계획자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 인구 전혀 관계없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다. 아니죠. 위성도시를 하나 얻으려고, 위성의 하나니까 위성도시죠. 위성도시를 얻기 위해 애쓴다. 역시 관계없고 언급되지도 않아. 알았죠? 이제 이게 아마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요거 내가 안 넣었다고 그랬잖아. 틀린 친구들이 많아서. 이 틀린 이유는 첫 번째 amplify라는 단어를 몰라서 틀린 친구들일 겁니다. 정확하게 보기를 해석 못하니까. 그래서 단어가 중요한 거야. 어? 이런 빈칸 문제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설지에 나온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해도 보기 모르면 아무 소용 없잖아. 보기에 나온 단어 모르면 아무 소용 없어. 그냥 단어가 중요한 거야. 빈칸은. 알았어요? 본문보다 빈칸이 더 중요해. 본문보다. amplify는 요 말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앰프라고 하잖아. 노래방에 가면 스피커나 뭐 콘서트 가면 앰프. 뭐야? 마이크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거지. 그거야 바로. amplifier를 줄여서 앰프라고 얘기하는 거야. 증폭기. 뭔가를 확대하고 키워주고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주는 거야. 그게 바로 증폭하다죠.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오늘은 여기서 끝났습니다.